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에서의 공급 가격은 현재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이 될 겁니다. 또 누가 공급을 받느냐? 절대 다주택자들이 우선해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가점제라는 걸 통해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또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이 우선권을 받게 되지만 또 30, 40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기회가 적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이라든가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쿼터를 많이 배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청취자 문의에 하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좀 규제 강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7 대책에 포함됐던 주택담보대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그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붙어 있고요. 1주택자가 집을 이제 바꿔 갈아타기 위해서 사시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또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입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대책, 우리 22번째 대책인데 22번째 대책도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뭐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추가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대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 현명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촘촘하게 계속해 나간다면은 뭐 시장은 안정 요인이 강화되고 집값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만은 안정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믿고 싶을 겁니다. 우리 사관님 말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싶을 텐데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미국에 강제 송환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었는데 재판부가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국민 의견서 이 법원의 양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체적인 의견 보고서를 제출한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줄 알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시는데 네,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꾸미고 오시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주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 좀 송환 요구를 했어요. 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송환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혐의로 송환 요구를 했는지 뭐 송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내주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손 씨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 배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역을 다 마쳤습니다. 1년 6개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해보니 아동 포르노 광고 배포, 그다음에 국제 자금 세탁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자기네들이 수사를 할 테니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사용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송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손 씨 아버지가 그 자금 세탁 혐의로 추가 고소를 또 예, 추가 했잖아요. 고소를 했죠. 네. 그래서 같은 혐의로는 2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네, 원칙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서 그 자금 세탁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 미국으로 송환할 수가 없다. 그걸 라고 하는 것을 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네.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걸로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와 신의 한 수다. 네, 대단한 부자지간이고요. 어. 사실 부자지간보다도 대단한 변호인단이죠. 변호사님이 대단한 변호사님이 조언하셨겠죠? 아, 네, 당연히 네. 뭐 그 아버지가 그런 정도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안 나고 변호사가 조언을 했을 텐데 네. 이 변호사님들이 대체로 검찰 정관들로 이루어진 변호인단이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배운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배웠던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재판부가 그런데 이 손정우 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판단한 이유는 뭐냐, 뭐 이미 뭐 법리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네, 같아요.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아닌 어차피 같은 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게 맞고 또 손 씨가 뭐 추가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하고 예방하는데 다른 가해자들을 잡는데 뭐 참고인으로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정우 씨가 이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1년 6월 받았어요. 물론 뭐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여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손정우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미국 같은 경우 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갔거나 본 사람들도 손정우 씨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네. 꽤 있던데, 그래서 재판부 결정 납득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 대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 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손정우 씨는 향후 수사에 있어서 참고인 역할 한다고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근데 참고인은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출석 안 하면 안 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검찰이 그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수사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하지만 고소를 했고 또 자금 세탁 혐의 자체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나머지 뭐 추가 혐의가 있는지 좀 더 이미 처벌받지 않은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뭐 단순히 참고인만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법원 결정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이유는 국내에서의 처벌이 국민의 법과 안정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일 텐데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먼저 판매 배포 혐의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1년 6월 손정우 씨 실형 받았는데 미국에서라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거의 100년은 넘어서 거의 살아서는 못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 성착취 영상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만 내려받았는데 하나 내려받았는데. 그러면 이 손정우 씨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배포를 했기 때문에 몇 건이나 배포를 했나요 도대체? 25만 개.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복되지 않는 영상물이 25만 개라고 합니다. 하나 25만 개 중에 하나 내려받은 사람도 5년. 5년을 네. 받았는데 뭐 1년부터 5년까지. 네. 1년부터 5년까지를 네. 받았는데 25만 개를 업로드하고 운영을 했던 사람은 1년 6월 받고 나왔다.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약간 이런 성착취 영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뭐 빨간 마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성 연예인의 불법 영상물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다 보고 그랬죠. 뭐 즐겼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런 인식 없이 보고 그냥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말로 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지. 네. 과거에는 아이 뭐 호기심에서 봤어, 남들 다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연히 그게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어. 네네 뭐 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에 호기로운 뭐 일탈 정도? 요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나 수사관 입장에서도 인식이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유포한 사람이든 본 사람이든 간에 낮은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보고서를 이번에 제출을 네. 하셨을 텐데요. 네.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셨을 텐데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맨 처음 이렇게 많은 그 국민 의견을 받을 생각은 못했는데 딱 마침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의견은 조금만 가미하고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을 다 요약해서 그걸 이제 나름의 보고서 형식으로 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 그 다음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정말 살인에 못지않는 큰 피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형 기준에 보면 감경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감경 요소들을 왜 감경을 해주냐? 반성하고 뭐 피해자랑 합의하고 뭐 초범이고 그 다음에 이랬다고 해서 다 감경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대로 영구적으로 계속 재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경 사유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범죄는 감경 사유가 있게 마련인데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네, 아니 그렇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절대 감경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네. 변호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근데 하셨어요?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되게 N번방 같은 이런 정말 잔혹한 이것만 생각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영역이 되게 넓거든요. 네네. 단순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다리, 뭐 허벅지 이런 걸 촬영하는 것부터 뭐 나체, 성관계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이런 유포하는 것까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재질이 중하고 이런 나쁜 범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는 감경사유를 없애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 사실 이번 그 손정우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가 이 손정우 씨가 운영한 그 웰컴 투 비디오에 올라와 있는 그 성착취 동영상을 보고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맞아요. 언론에서 네. 나와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도 정말 불쾌하고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양형 기준을 정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시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우리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처벌 수위 양형 기준만 높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지. 이번에 N번방 사건 터지고 나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정말 대거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다 입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시청 소지만으로도 이제 다 처벌할 수 있게끔 다 입법이 됐기 때문에 처벌적인 부분에 이제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양형 기준을 세우는지 법원의 문제고,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를 과거에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봤다고 하면 이제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손종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은 송환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주빈은 이미 충분히 다 철저하게 발본세본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거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송환 요청을 하면 아마 보내지. TBS 캠페인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리는 이젠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환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나중 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1577-7121에서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조기 폐차. 내일의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 환경청,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우리 동네 카페에서 알바하는 서연이, 건너편 피자집에서 일하는 민준이, 모두 한 가정의 소중한 딸 아들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